주식을 사기 전에 예측을 해서 거의 80% 90% 자기 알고 매매했다는 거죠.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테마주의 위험성을 모르면서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지고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매매할 때 이것이 단발성인지 그다음에 연속성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실전 국매도 책의 저자시죠.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칭하시는 우리 김영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주식계의 실전 투자자 대장 김영옥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서 대이장 대신 다이장.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먼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김영옥 저자님은 정말 지금은 총 거래량이 1조가 넘을 정도로 많은 거래를 하시면서 실전 경험을 쌓으시면서 실력을 키웠고 돈을 벌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예, 처음에는 제가 좀 실패를 한 두세 번, 한 100만 원 정도 깡돈 한 두 번 정도 차고 한 세 번 정도 탔겠습니다. 10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당시 제가 노가다를 하루 일당 5만 5천 원 벌어서 이제 그 종잣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난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뭐라 그러죠? 이 노가다 이거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력 시장에서 제가 일을 했죠. 예, 그렇게 그런 일을 그러니까 우리 막일도 아닌데 막일입니다. 막일. 막일. 인력 노동자.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렵게 번 돈 가지고 100만 원을 모았는데 네. 하긴 또 몇 년 전이죠? 2000년도 정도니까 20 몇 년 됐죠. 그러네요. 20 몇 년, 22, 3년 전에 네. 또 1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네. 예, 그거를 한 두세 번 날렸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가 투자법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우리 김영옥 저자님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돈을 많이 손실 보면서 실망하고 뭐라 그럴까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힘들지만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주식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단순한 행위가 반복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하면은 다음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돈을 이제 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번에 좀 우리 본격적으로 좀 배우기 전에 네. 우리 김영옥 저자님의 그 과거 가장 힘드셨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제가 듣고 싶어요. 좀 아픈 가건데 옛날에 예를 들면 겨울에 한겨울에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그 깡통을 들고 10,000원짜리 그 기름을 산 적도 있었고 심지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또 10,000원 정도의 그 페트병에 기름을 넣어 가지고 간 그런 두 번도 있고 그 살다가 이제 쌀이 떨어진 도 좀 있고 뭐 굶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식 투자에서 깡통 차고 나서 일어난 일인가요? 그렇죠. 오기가 있는 거죠. 예. 그 일어나기 전에. 예.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주식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돈은 못 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없어서 예. 굶기도 하고 이랬다는. 예, 이제 그런 아픈 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 일어서려고 열심히 하게 된 거죠. 만약에 그런 가가 없었다면은 제가 그냥 평범하게 일부리 지금 시청자 같이 주식을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해서는. 그렇죠. 예. 근데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건다는 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공부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저는 예를 들면 그 당시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이 열렸는데 1시간 정도 운동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그다음에 새벽 2시까지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주식시장 공부를 거의 뭐 한 16시간 이렇게 했다 보면 되죠. 어느 정도나? 그 기간이 한 3년에서 한 4년까지 했습니다. 3, 4년. 예. 그때 결혼하셨을 때인가요? 예, 결혼하고 나서입니다. 그러면 그 굶으시는 저희 따님이 있으신 것도 알고 예, 자녀분도 있으시고 또 부인도 있으신데 그러면 뭐 생활비가 없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바가지도 긁을 수 있고. 예, 그래서 노가다를 계속 했죠. 왜냐하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니까 노가다 하기도 하고 심지어 택시 신용불량은 왜 되신 거예요?
뭐 조그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죠. 예. 사업하다 부도나고. 예, 그래서 노가다를 하기도 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택시 일은 이제 월급이 작다 보니까 자업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택시 또 노동자로도 생활했죠. 그렇게 하시면서 네. 틈틈이 주식 공부를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그냥 하루에 16시간씩 예. 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신용불량자니까 취직도 안 되고 그리고 젊었을 때 제가 꿈이 벤처 타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 요트를 타는 게 세 가지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주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주식에 가능성이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열심히 제가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방법이 예. 어떤 식으로 16시간을 주식 공부하셨는지 맨날 차트만 이렇게 예. 모든 종목을 보신 건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저거 옛날에는 그 수익률 대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키움증권 대회가 하나밖에 지금 없는 것 같고 간혹 다른 증권사에 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증권에서 수익률 대회를 자주 하기도 하고 타 증권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권사 수익률 대회 할 때는 약 10분 간격 후로 매매한 내역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1등부터 20등까지 그 사람들 매매한 거를 제가 매일 복습했죠. 그럼 예를 들어 하나증권 대회 끝나고 나면 하나증권 깊이 있게 복습하고 또 뭐 다른 증권사 하면은 그걸 복습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저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서 배운 게 아니라 예. 그냥 그렇게 실전 고수들. 그렇죠. 자, 거기서 보면 기법이 종가매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단타 하는 사람도 있고 상타 하는 기법도 있고 중단기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기법의 그 응용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주식을 배우는 친구들도 혹시 단타를 한다든지 짧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키움증권 대회 같은 경우 열렸을 때 매매 내역이 다 공개되니까 10분 후에도 공개되니까 그 친구들 매매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성률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앞서갔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3, 4년이 지났을 때 예. 그리고 나서는 수익이 바로 올리셨나요? 아니면 어떤 뭐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차은엔 지금 엄청 그 크게 된 큰 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어린 후배인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크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친구가 형님 그거 알고 매매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매매는 보면 주식을 사기 전에 예측을 해서 거의 80% 90% 자기 알고 매매했다는 거죠.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매수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려본 종목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손실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깊이 깨달았고 탁 이렇게 망치 하나 맞은 느낌?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주식을 매수할 때 움직임을 다 알고 매매하는구나. 그 친구는 수익률 대금 항상 1등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깨우치고 나서는 그냥 100만 원이 10개월 만에 한 1억 정도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승승장구했죠. 아, 그게 주식을 시작하신 지 공부하시기 시작하신 지 몇 년 후의 일이에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뭐 아까 3, 4년 계속 16시간씩 공부했다고 그렇죠. 계속 하셨으니까 했죠. 예. 그렇게 수익률이 나는데도 그렇죠. 왜냐하면 원금이 100만 원대 할 때 매매하고 1000만 원 됐을 때 매매하고 1억이 됐을 때 하고 매매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했죠. 지금도 저도 공부하잖아요. 지금도 하세요? 예,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그냥 안 하면 시장에서 낙구되거든요. 예. 지금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세요? 자, 지금은 주로 이제 대행주 위주로 주로 이제 공매도 전략을 또 매수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정보를 찾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죠. 예전에 초기에 배우실 때도 그런 식으로 자, 옛날에는 초기 할 때는 거의 다 다른 사람 매매 잘한 사람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냥 벤치마킹.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렵게 지금의 이제 기법, 예. 그 공매도 그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사는 예. 내 나름대로의 우리 김용옥 선생님의 그 투자법 이거를 잘 믹스해 가지고 지금 이제 8.15 캠퍼스에서 이제 지금 교육 과정이 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렵게 수십 년에 걸쳐서 정립하신 것을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는 건데
이 과정이 좀 쉬웠으면 좋겠다. 이런 왜냐면 또 나이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좀 특별하게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부 다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앞에 우리 강의 같은 거 다 들어봤겠지만 좀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20몇 년 하면서 주식시장이 어려운 것을 그지 단순하게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제가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림으로 제가 설명하고 이제 하면은 이해력이 좋아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식 때문에 그 돈을 잃고 시리에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투하신 분들 특히 손실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그러나 우리 그 김용옥 선생님도 뭐 2번, 3번 깡통을 차셨었던 경험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절치부심 다시 이제 일어서신 거니까 전혀 지금 뭐 실망하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와 진념이 주식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시청자들 보면은 공부하지 않고 돈 벌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 도둑놈 심보입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돈이 벌립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우리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래서 결과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또 좀 도둑놈 심보가 많아서 질문을 항상 그런 거 드리거든. 뭐 사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얘기 아니다. 열심히 자기가 공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량에 따라서 공부한 양에 따라서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유홍전이가 문화유작답상인가 그 책에 보면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거든요. 주식도 역시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는 분들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도 아는 것만큼 돈이 벌린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아는 거의 범위가 주식 차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트도 중요하고 또 군중 심리도 중요하기도 하고 시장 상황도 중요하기도 하고 주식은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배우신 분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셨기 때문에 열심히만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 주식 투자로. 바보 아닌 이상은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은 일정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가 투자하는 여러 행태들 가운데서 좀 비판하실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그 언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마주 관련해서잖아요. 네, 테마주.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죠. 현재 보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테마주의 위험성을 모르면서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지고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메타버스도 종목도 그렇고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뭐 원전주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또 재건 테마 또 로봇주 같은 경우 또 최근에 원숭이 두창인가 이런 테마 같은 경우도 사실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테마지만은 테마를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아니면 매수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옛날 과거 차트를 보면서 과거 테마를 보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앞으로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테마주. 그러니까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심리, 그러니까 수급으로 사람들의 인기주로 떠오르는 주식을 하고 우리가 정의하는 게 좋겠죠. 이제 제가 테마주는 실적과 무관하게 거의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폭탄 돌리기죠. 폭탄 돌리기.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실 폭탄을 돌리고 있다 보면 되고 제가 주식을 한 20몇 년 했는데 테마주로 올라서 다시 오르기 전 가격에 오지 않는 종목을 제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수천 종목, 수많은 테마가 지나갔지만은 거의 다 오르기 전 가격에 다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다시 자, 빠진다. 한국에서 테마주가 이렇게 거품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절대로 5배, 10배 가는 이런 테마가 안 생기겠죠. 저라도
공매도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큰 피해는 주린이들, 특히 주식을 갓 입문했던 사람들이 모르고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전제는, 테마주의 전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결국 주가는 자기 가치에,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테마주를 연구해보고 이제 매매해본 결과 보통의 시총은 그냥 PER, per, 시총은 단기 수익률이 한 10배에서 한 15배가 시총이라는 거죠. 근데 테마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막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순간에 그 퍼가 이 경우는 뭐 10배, 5배, 이게 시총에 이게 단기 수익률이 뭐 거의 막 20배, 30배 이렇게 시총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위험하고 매매를 해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눈치 잘 봐서 초기에 그냥 어차피 상승하는 구간에 중간에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테마를 한 20년 동안 해보면서 테마라는 것이 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 자, 만들어지고 병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프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사망하는 식으로 테마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제가 뭐 3D, 폴더폰 테마, 사스, 수많은 사물 인터넷 이런 경우가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좀 움직이다가 아프고 시시시 빠지다가 결국 원위치. 이렇게 해서 테마가 생로병사하고 약간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테마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테마주 그 중간에 돈을 나는 잃지 않고 중간에 들어가서 벌어서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를 버려야 된다. 그렇죠.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초기에는 매수해도 됩니다. 초기에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테마는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단발성 재료로 이렇게 오르는 테마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M&A 같은 게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누리호 이제 이렇게 발사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요 발사 끝나면 테마가 끝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단발성 테마라고 제가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은 석유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자, 이런 경우는 연속성이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식량 같은 게 현재 위기도 계속 내년에도 연결되니까 연속성 테마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거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기간까지는 한 2년, 1년 남았을 때는 연속해서 계속 테마성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를 매매할 때 이것이 단발성인지 그다음에 연속성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발성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고 누리호 한번 발사하면 끝인데 또 언제 또 발사할지 모르잖아요. 자, 이거를 또 다음에 고점에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연속성 테마는 어떤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누리호 마침 또 얘기하셨으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이 누리호가 발사되는 그 시점 이후에 만약에 가격이 빠지는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오히려 사야 될 기회 아니냐. 왜? 예. 중장기적으로 이건 계속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중장기 한 사람들은 사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호 발사 때문에 산다는 것은 그동안에 오른 뭐 20%, 15% 올랐다면은 거의 다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타는 안 된다는 거죠. 중단기는 예를 들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런 경우는 중단기 같으면은 사도 상관없죠. 왜냐하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빠졌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테마주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건 많은 분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잖아. 요거에 대한 생각, 기대감, 희망 이런 것 때문에 또 급등주만 쫓아다니는 테마주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딱 깡통 차죠. 네. 그래서 이제 테마가 만들어진 이유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큰 손이나 또 큰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종목을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테마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마인드를 좀 갖자. 그래서 그 테마주가 일회성이냐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거를 잘 고민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혹은 아예 하지를 말아라? 아니죠. 이제 하기는 하되 초기에는 뛴다는 거죠. 연속성 테마가 딱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약간 움직임 눌림을 줬을 때는 매수하고 보유자들은 이제 매도로 대응해야 되죠. 그러면 그 중간쯤에 어떤 테마가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중간쯤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그때서부터 보지 말자. 네, 보지 말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이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